국정원에서 이제 데리러 오잖아요. 맞아요. 버스 가지고 이제 데리러 오는데 그 인천대교 공항 가는 데가 이제 인천대교 엄청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오는데 와 진짜 저는 차를 뭐 북한에서 뭐 거의 뭐 많이 못 타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버스를 타고 그랬는데 쫙 오는데 진짜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교 딱 보면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7시쯤이었나. 근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탈북한 박영명 씨를 모셨습니다. 네, 북한에서 온 젊은이인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탈북을 해서 현재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고향은 어디고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박영명이라고 하고요. 고향은 북한 양강도 보천군인데 좀 위쪽이에요. 백두산 밑에 있거든요. 보천군 알죠? 네. 여기 보통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해산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걸어서 한 5시간 정도 가면 있어요. 해산에서 걸어서 5시간 가면은 보천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2019년도에 탈북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2살입니다. 22살. 22살에 2019년도를 계산해보니까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 탈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몇 살에 탈북을 하신 건가요? 제가 북한에서 떠날 때가 17살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 도착한 게 18살 때 도착했어요. 17살이면은, 중학교 졸업하고인가요? 네, 그쵸. 거기서는 중학교는 졸업하고 오는 나이긴 맞는데, 그렇긴 한데 제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북한에서.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네. 그 학교를 왜 안 다녔는지 그런 내용을 비롯해가지고 17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죠, 그때면은. 17살 어린 나이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게 된 내용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17살까지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쵸.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한국이다, 뭐 대한민국이다 이런 건 정확하게 몰랐고 보통 남조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남계래, 남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알게 됐던 게 아무래도 북한에서 먼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한국에 먼저 가족이 오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돈을 받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들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네요. 맞아요. 북한에 계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뭐 북한에서 알고 계셨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호보다도 남조선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남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이제 중국보다도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 먼저 오신 이 가족들이 이제 돈을 보내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은 알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돈을 굉장히 쉽게 버는 줄 알았어요. 네, 가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돈을 너무 이렇게 쉽게 보내니까 저희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서 있으니까 북한에 돈 보내는 것 때문에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탈북은 어떻게 하다가 17살 어린 나이에 탈북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탈북은 사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17살 때까지 농사만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있는데 저희 3남매인데 형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먼저 해산에서 살다가 뭐 자리를 잡고 살다가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릴 때니까 뭐 솔직히 형도 혼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이제 저한테 몰래 얘기를 해가지고 가다가 진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널 데려가고 싶은데 따라갈 마음이 있냐? 이렇게 너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뭐 17살 때까지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끊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17살까지 농사만 졌다고 했는데 원래 17살이면 이제 중학교를 북한에서 졸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공부를 왜 못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5학년 되면 뭐 중학교로 그렇죠. 올라가는 중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올라가죠. 근데 그때 저희 동네가 이제 초등학교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려면 저희 집에서 걸어서 1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네.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한 며칠은 다녔어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학교 가는 게 또 어릴 때는 귀찮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1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져야 저희도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학교를 더 못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이제 어린 인민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중학교가 1시간 반 동안 걸어가야지 네.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학교도 생활고에 시달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정에서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열악해지다 나니까 일하면서 학교를 못 다녔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면 일을 집에서 농사일을 했다는 건가요? 그쵸. 저희는 이제 주업으로 하는 게 농사를 짓는데 감자, 그리고 옥수수, 네, 그리고 콩. 콩농사. 네. 다양하게 뭐 더 있긴 한데 보통 그 정도 이제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협동조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땅도 국가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네. 본인 땅이 있었나요? 네, 그쵸. 본인 땅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 땅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북한에서도 이제 뭐 토지 검사라는 걸 해요. 네. 이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땅 근처에 있는 거는 이제 회수를 해서 네. 노동조합 땅으로 만들고, 네, 네. 그리고 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소유를 한다고 해도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사실 뭐 말이 소유지 뭐 그냥 거기다 농사나 지어먹고 그렇죠. 약간 그 정도. 아니 오해가 생길까봐 우리 네,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아니, 있거든요. 뭐 부동산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네, 총체적으로는 다 김정은이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땅 같은 그런 네.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만 가져가는 거지 그쵸. 땅까지 내가 가지고 팔고 사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17살에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 그 17살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할 때는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뭐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보니까 위험하긴 한데 저는 형을 따라오다 보니까 네. 형이 브로커랑 다 연락을 하고 이제 한국 올 준비를 다 했어요.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걸 준비하는 게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이 따라가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기도 하고 형을 따라가는 거니까 아니 뭐 가다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네,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만큼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그럼 형님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형님은 혹시 몇 살이고 한국에 같이 오셨어요? 네, 한국에 같이 왔고 나이는 지금 87년생?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2019년에 오셨고 또 나이가 젊은 나이에 왔잖아요. 북한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뭐 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비디오나 이런 녹화물 같은 걸 많이 접하니까 좀 더 한국에 대한 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세뇌 당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북한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이제 사상교육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이 흔히 다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사상에 다 변질됐다고 하는데 네. 양강도에서 오신 분께서 당시 2019년도까지 그쪽 지역 사람들의 평균을 봤을 때 네. 충성도가 더 많나요? 아니면 변질된 사람이 더 많나요? 뭐 아무래도 충성도는 뭐 겉으로 표현하는 건 아무래도 거기서 뭐 말 잘못하면 뭐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니까 이제 겉으로는 다 뭐 이렇게 충성심 엄청 높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뭐 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뭐 왜냐면 뭐 김정은 욕만 안 할 뿐이지 그냥 다 뭐 안 좋게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인식이 변화가 좀 있네요. 많이 변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북한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뭐 북한에서 뭐 너 한국 가고 싶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물어보진 못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한데 그 눈치만 쓱 보면은 네. 그래도.
그래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거기서 사는 게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 그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17살까지 사셨으니까 그래도 뭐 기억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북한에 기억은 대한 나죠. 기억이 예.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예. 왜냐면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웠던 그런 생활들도 있었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한 100km 안팎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뭐 차도 잘 안 돼 있고 이게 교통수단도 뭐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또 도로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려면 돈이 없으면 거의 뭐 못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데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농사만 지었어요. 17살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뭐 기억에 남다는 건 그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런 게 왜냐면 예, 어린 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가 놀고 싶잖아요. 그런 게 제일 많이 기억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17살에 어쨌든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왔지만 그 전에서 북한에서의 삶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형언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뭐 공부도 못하고 그냥 농사일만 지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17살까지 인민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중학교는 공부를 아예 못했고 그냥 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형이 한국으로 가자 해서 탈북하게 됐습니다. 네. 예, 탈북 경로는 어떻게 됐나요? 탈북 경로는 이제 형이 이제 떠나기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저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이 해산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네 집에 놀러 내려와라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어요. 아, 형하고 살아온 것이 달라요? 네, 아무래도 형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그리고 형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장가를 갔어요. 아, 네, 그래요? 형수님을 만나서 해산 쪽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산에 형네 집에 내려갔다가 한 이틀 정도 이제 거기서 놀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형이 떠나기 전날에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갈 거다. 네. 그래서 형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해상 광장 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그리고 삼수 갑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삼수갑산. 예. 거기 김정숙 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좀 더 걸어가서 보면 강이 그쪽은 좀 넓긴 한데 물살이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산에서 이제 아침에 떠나가지고 도착한 게 한 11시 때 도착했어요. 오전 11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녁 한 9시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산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그래서 어두워진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거 보고 강을 건넜죠. 아니, 그러면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죠. 네. 흔히 무슨 경비대? 국경경비대하고 이렇게 짜고 네.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단독으로 넘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짜진 않았어요. 근데 형이 브로커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해산이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넘어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마 무슨 중국에 몇 번 장사하러 갔다 오신 그런 분이 길을 잘 알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중국 강 건너는 데까지 이제 강 건너서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브로커 통해서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준 거죠. 북한에서 살면서 100km 밖을 벗어 못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예요. 중국에 넘어갔어요. 어땠어요, 그때 그 심정이? 사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중국 도착해서부터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붕 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저는 굉장히 언제 한국 가서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그 드라마에서처럼 가면 당연히 잘 살겠지. 굉장히 잘 몰랐으니까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떠 있어가지고 태국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이야, 그래요? 네. 그리고 탈북하면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한국에 가면 이런 상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그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신발을 이렇게 약간, 여기서는 운동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뭘 신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냥 일할 때 신는 지하적? 지화적이라고 있거든요. 야. 네. 그게 이제 끈을 이렇게 동여매면 그렇죠. 극도 안 들어가고 일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신거든요. 사실은 지하철은 우리로 말하면 군인들 군화예요. 네, 네. 그렇죠. 군인들이 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일할 때 신으면 좋거든요. 왜냐면 흙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발목 있는데 끈을 네. 묶게끔 돼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 컨버스 그 좀 하이 컨버스 네, 약간 네. 그거 비슷하게 돼 있긴 한데 좀 뭐 품질이 나야죠. 아, 그건 뭐 당연히 품질까지 얘기하기는 힘들고. 아, 그 오면은 운동화 그거부터 신을 생각을 네, 했어요. 운동화랑 이제 옷 같은 거 되게 아, 이제 패션,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런 네. 쪽에 관심이 있었군요. 맞아요. 젊은이들 탁 입고 다니니까. 북한에 계셨을 때 그럼 한국 영화를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를 어떤 거 봤어요? 영화는 제가 많이 못 봤고요. 드라마를 뭐 몇 개 봤는데 네. 그게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랑 그리고 쩌니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쩐의 전쟁. 네. 그리고 마이걸이라는 드라마가 이다혜 씨랑 이동욱 씨가 나오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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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드라마를 좀 봤어요.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긴 뭐 전기는 안 좋은데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배터리에다 이제 태양광 북한이 그래도 많거든요. 네네. 보통 뭐 집집마다 뭐 한 대씩 웬만한 집엔 다 있을 정도로 그거에다 그거에다 이제 충전 걸어가지고 그 너투텔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노트북만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트북처럼 그런 활용도는 없고 그냥 USB나 이제 SD 카드 꼽아서 뭐 영상이나 볼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은 전기 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고 많이 봤냐라고 하는데 이제 영명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북한은 이제 배터리야 태양열 비판을 웬만한 집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충전을 하고 네. 밤에는 TV를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보장을 해줘가지고 그 한국 드라마 보진 못하고요. 네. 어때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딱 오니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태국에서 오다 보니까 태국은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바지에다 이제 후드티 하나 입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춥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딱 공항에서 나왔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네, 데리러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버스 가지고 네. 이제 데리러 오는데 그 인천대교 공항 가는 데가 이제 인천대교 엄청 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오는데 와 진짜 저는 차를 뭐 북한에서 뭐 거의 뭐 많이 못 타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버스를 타고 그랬는데 쫙 오는데 진짜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대교 딱 보면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네. 7시쯤이었나? 근데 일출이 이제 쫙 뜨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해 쫙 떠오르는 네, 거. 맞아요. 네. 뭐 약간 뭐 한국에 오는 거 환영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 저는 오늘 너무 그런 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첫 인상은 이제 인천 대교를 보고 해 뜨는 거 보면서 나를 환영하는가라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해서 안기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안기부에 오면은 조사를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뭐 고문도 있다 하는데 오, 그쵸. 뭐. 예. 국정원 조사 받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처음엔 되게 걱정했는데 뭐 저희 형이 저보다 한 달 먼저 왔거든요. 형하고 같이 따로 또 떠났는데 예. 제가 태국 선교센터에 잠깐 이제 2달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랑 한 달 동안 태국에서 헤어졌어요.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뭐 국정원에 도착했는데 이제 형이 전화 와가지고 괜찮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 다 얘기해요. 네. 그리고 처음엔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조사하시는 분이 뭐 일단 뭐 간식을 먹으래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막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헌법 있잖아요. 네. 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다 그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디서 살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위성지도로 뭐 저는 보천 어디 살았어요 하니까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니까 금방 찾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 거기서 거짓말 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다 그냥 다 알게끔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왔을 때가 또 미성년자니까 네. 뭐 그렇게 아마 빡세게 조사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태어난 곳에서 뭐 100km 안팎에 나가본 그렇죠. 적이 없는데 뭐 네. 조사할 것도 별로 없죠. 아이고. 그럼 국정원 조사 과정을 마치고 안성. 네, 안성. 안성 하나로 간 거예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 가면 뭐 어떤 교육을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거기가 이제 아마 성인 되기 전 학생들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나이에 맞춰서 이제 뭐
중학생이다 하면 중학생 그 한 3달 동안 공부를 시켜요, 그냥. 뭐 일반 그 과정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약간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국정원 이제 안성 하나원에서 사회로 나왔잖아요. 네. 예, 사회로 딱 나오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내가 상상하던 대한민국, 내가 꿈꾸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자리가 많은데 왜 안 앉지? 아,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앉았어요. 네. 앉아서 편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자꾸 가만히 앉아 핸드폰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몰랐으니까